박서연의 하루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낡고 좁은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는 그녀의 곁을 감싸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의 방은 마치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꼭 필요한 가구들만 놓인 텅 빈 공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상징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나 낡은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몇 달 전, 아버지는 지인의 사기극에 휘말려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모든 빚은 고스란히 서연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했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빚 독촉 문자가 쏟아졌다. 그녀는 문자를 무시하고 묵묵히 도시락을 먹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몇 번이고 서연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서연은 번번이 거절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집안 아들이었다. 서연 씨, 저와 만나주면 안 돼요. 내가 서연 씨 힘든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버님 병원비, 빚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냥 나만 만나주면 돼요. 그의 말에는 서연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대신 어떤 거래를 제안하는 듯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삶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낼 겁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남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그가 떠난 후에도 묵묵히 도시락을 먹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 순간은 그녀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녀의 내면에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품위와 자존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통해 독자들은 그녀가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깊은 인간적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깨닫게 된다.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주섬주섬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목재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벚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서연아, 이 목걸이는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란다. 언젠가 네가 이 목걸이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어머니의 말은 그녀에게 항상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목걸이를 한 번도 목에 걸지 않았다. 목걸이는 그녀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목걸이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빚쟁이였다. 박서연 씨, 빚 갚을 날짜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갈 겁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세요. 빚쟁이의 협박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굳건히 버텨왔지만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우연히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왔다. 기사에는 강진우 한신그룹 부회장, 결혼 발표라는 제목과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강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의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사 하단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강진우 부회장은 자신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소문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건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진우 부회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박서연은 강진우 부회장을 찾아가기로 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물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전과 아버지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녀의 망설임을 덮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계약 결혼이라는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문 기사에 실린 한신그룹 본사 주소를 확인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향했다. 한신그룹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었다. 통유리로 된 웅장한 건물은 그녀의 마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화려한 로비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는 그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강진우 부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강진우를 기다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그녀의 가족을 괴롭히던 빚쟁이들이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로비에 들어왔다. 서연은 그들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빚쟁이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부회오 회장님, 저희가 지금 한신그룹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빚쟁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빚쟁이들이 강진우 부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들이 강진우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비서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박서연 씨, 부회장님께서 회의 중이셔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시죠. 서연은 안도하며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정장에 초췌한 얼굴.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진우의 집무실은 한신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넓고 차가운 분위기의 집무실에는 강진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강진우는 냉철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얼마 후 강진우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박서연 씨군요. 제 비서에게 모든 사정을 들었습니다. 강진우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강진우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강진우는 서연에게 계약 결혼 제안서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계약 결혼 제안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금은 50억 원,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대신 당신 가족의 빚은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소. 1년 후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헤어지는 것이요. 어떤 조건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강진우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대했다. 서연은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안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50억 원이라는 거금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알겠습니다. 이 계약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저와 저의 가족에게 어떤 위험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에게 저의 상황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강진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약 조건을 수정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당당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그들의 계약은 그렇게 성사되었다. 서연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진우의 집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아내가 되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박서연은 계약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강진우의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은 그녀에게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다. 강진우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진우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큰 난관은 강진우의 어머니와 여동생인 강은지였다. 강 회장 부인은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서연이 돈을 노리고 강진우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했다. 은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은지는 서연이 자신의 오빠를 유혹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준 카드로 명품 가방 하나라도 사지 그래요. 그런 낡은 옷 입고 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은지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서연은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의 무례함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우의 집에서 대규모 자선 파티가 열렸다. 재계의 유명 인사들과 사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화려한 파티였다. 강진우는 서연에게 파티에 참석하여 자신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연은 낡은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은지는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다가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언니, 건배해요. 우리 오빠와 계약 결혼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요. 은지는 계약 결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서연을 비웃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은지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받았다. 그때 은지는 일부러 서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서연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찰나의 순간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은지는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언니, 괜찮아요? 왜 이렇게 칠칠 맞게 넘어져요? 주변의 사람들은 서연을 향해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조롱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은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은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 씨,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은지 씨가 저에게 넘어지라고 한 것 같은데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는 은지의 음모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은지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때 파티에 참석한 한 노부인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노부인은 재계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서연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노부인은 서연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에서 서연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서연의 목에 걸려있는 벚꽃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를 발견했다. 아가씨, 혹시 박서연 씨인가요? 그 목걸이. 혹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건가요? 노부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진우 또한 노부인의 말에 놀랐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노부인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인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내가 자네 어머니의 친구였다네. 자네 어머니는 생전에 늘 자네 자랑을 하셨지. 자네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구먼. 노부인의 말은 파티장을 술렁이게 했다. 은지는 서연의 정체에 대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진우 또한 서연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처럼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불가피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은지의 모욕을 견디는 과정에서 자신의 품위와 지혜를 보여주었고 그 재능은 그녀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노부인에 의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강진우는 서연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의도하지 않은 채 드러난 이 작은 불씨는 이제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서연의 숨겨진 재능과 신분이 드러난 후 강진우 회장은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 그는 서연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비서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서연의 어머니는 한때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한 기업 가문의 딸이었으며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가족은 그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던 것이다. 강진우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바로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녀가 단순히 유산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천재적인 재능까지 이어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강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차가운 분위기의 집무실에는 강진우와 서연 둘뿐이었다. 강진우는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다. 박서연 씨, 지난번 자선 파티에서 당신의 행동은 놀라웠소. 그리고 당신이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싶소. 우리 한신그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있소. 복잡한 시장 분석과 기업 인수합병 문제가 얽혀있는 프로젝트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오. 강진우는 서연에게 프로젝트 관련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다. 서류는 한눈에 봐도 방대한 양이었다. 그는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서연은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회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겁니까? 강진우는 서연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소.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요.
시간은 일주일 주겠소. 만약 일주일 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삶을 위협하는 잔인한 게임이었다. 강진우는 서연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재능은 인정했지만 그녀가 그 재능을 이어받았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이 모든 문제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대한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도, 그녀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일주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복잡한 숫자들과 난해한 경제 이론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커피 한 잔으로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오직 서류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쥐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과 계산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경제학 서적을 떠올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진우는 서연의 방 앞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연이 이 시험에서 꼭 이겨내기를 기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단순한 계약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다시 강진우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낸 진정한 전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의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박서연은 강진우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살짝 그늘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험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는 전사였다. 집무실의 문을 열자 강진우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옆에는 한신그룹의 임원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연을 향한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연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가져왔나? 강진우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한신그룹 신규 사업 분석 및 대안 제시라는 제목이 정교하게 적혀 있었다. 강진우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차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임원들도 보고서의 내용을 훑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고서에는 신규 사업이 직면한 문제점들이 날카롭게 분석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이었다. 특히 경쟁사의 숨겨진 약점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임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강진우는 보고서를 모두 읽고 난 후 서연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은데 그 근거는 무엇이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정확한 증거를 대보시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쟁사는 최근 1년간 특정 벤처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겉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경쟁사의 기술력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저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자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투자가 단순히 경쟁사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는 이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답변은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경쟁사의 숨겨진 음모까지 밝혀낸 것이다.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견괴감을 느꼈다. 그때 강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이 모든 지식과 통찰력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단순히 과외 선생님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한지원 여사가 남겨준 낡은 경제학 서적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강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강진우는 책의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책은 자신이 젊은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 한지원 여사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자신의 친구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사고 뒤에 숨겨진 음모를 직감했다. 당신이 한지원 여사의 딸이었나? 강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지난날의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강은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이 걱정되어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눈물과 오빠의 놀란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은지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했다. 강진우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소녀가 사실은 자신이 존경했던 친구의 딸이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후계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하오. 서연 양, 내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소. 당신은 어머니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마음까지 물려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소. 이 순간,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자신의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박서연의 진실이 밝혀진 후 강진우 회장은 즉시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한신그룹의 최고 고문으로 영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연의 통찰력과 지혜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그녀의 능력을 한신그룹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명예나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어머니인 한지원 여사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어머니의 연구와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다. 강진우 바누 회장은 서연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선재단의 설립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었다. 강진우는 서연의 순수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한편 강진우의 여동생인 강은지 또한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언니, 제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제 오빠와 계약 결혼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네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은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들은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서연의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서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서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경쟁 기업의 음모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강진우 회장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거대 기업의 회장이 있었다. 강진우는 서연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 서연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그 기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강진우와 은지, 그리고 그녀의 자선재단이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강진우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강진우는 서연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처음에는 당신을 단순히 계약 아내로만 생각했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에 반했소. 나는 이제 당신과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소. 당신은 나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소. 우리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진정한 부부가 되지 않겠소. 강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진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서연의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자선재단은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상속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재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진정한 성우자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서연의 자선재단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했다. 강진우는 서연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에 큰 영감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진실되고 견고했다. 강진우의 여동생인 강은지 또한 서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서연의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서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진짜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강 회장 부인 또한 서연의 진심과 선한 영향력을 깨닫고 서연을 진심으로 자신의 딸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그녀의 자선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의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랐다. 강의를 마친 후 서연은 교실 밖으로 나왔다. 복되는 강진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강은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가 되었소. 당신은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켰고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서연은 강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강진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벚꽃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빛나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행복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박서연과 강진우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